풍신의 타로 카드 이야기. 오늘은 0번 카드, 바보 카드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바보 카드는 숫자가 0입니다. 이 0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직 시작하기 전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보 카드는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은 여행을 떠나기 전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바보 카드는 타로 카드에서 맨 처음에 배열하기도 하고요. 메이저 카드 중에서 맨 나중에 배열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처음도 끝도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맨 앞에, 그러니까 1번 이전에 0번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 1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0번이라고 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0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0 또는 어디에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0, 그래서 처음이나 끝에 둔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1번 앞에 있는 0번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첫 번째 카드에서 0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보 카드는 새로운 출발을 상징을 하고요. 시작을 한다는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출발이나 시작이 아니라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보 카드에 부여되어 있는 숫자는 0번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 0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실체가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현실화된 것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0번 카드를 이제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보라고 이제 이 영어로 제목이 정해져 있는데요. 바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편견이 없는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견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고집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순수한 면과 고집스러운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기본적으로 동네 바보형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데 어떻게 보면 되게 고집스러운 면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바보 카드의 순수한 면과 고집스러운 면, 이것을 정역으로 구분했을 때 정 카드의 바보 카드는 순수한 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역 카드의 바보 카드는 고집스러움 이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0번 카드는 길이나 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중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작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길, 흉은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바보 카드는 그 바보가 자신이 바보인 것을 알 만큼 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순수한 상태의 바보 카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의 바보라고 한다면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둘 차이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주 매운 고춧가루를 먹어본 바보와 먹어보지 않은 바보가 고춧가루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보가 고집을 피우는 것은 자기가 당해봐서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에 비추어서 길흉을 예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기 경험이 부족하다면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0번 바보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사업해 보셨냐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되게 막연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파악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볼 때 붉은색 깃털, 여기 깃털이 여기 있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의 붉은색 깃털은 희망,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움, 바람, 다른 세계로의 여행 같은 능력을 얘기를 하는 열정, 붉은색은 열정이거든요. 그리고 월계수 모자는 성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손에 들고 있는 흰색 장미는 순결함, 순수함, 또는 욕망과 열정으로부터 자유로움,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얀색 개, 여기 보시면 하얀색 개가 있죠. 이것은 그 동반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친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아랫사람을 뜻하기도 하죠. 절벽은 위기를 얘기를 합니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알고 보면 위험이 가득하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얀색 태양은 신의 은촉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 여기 보이는 산 같은 경우는 예, 산은 이제 신비로운 긴 여정, 그리고 달성할 목표 이런 것을 상징을 하죠. 자유로운 몸짓은 이제 뭐 얼굴의 각도가 45도라든지 팔을 들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자유스러운 몸짓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기쁨이나 즐거움, 자유로움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와 보찜 이제 들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경험의 운반과 전달,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 또는 물건의 크기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 보찜이라고 하는 들고 있는 그 보찜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이 안에 돈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좀 쓸데없는 게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바보 카드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실현 전의 단계, 즉흥적인 마음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시작, 모든 일이나 사건, 관계의 시작,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새로운 것과의 대면 또는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 이동, 이직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경험을 해보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일들을 예상을 하기도 하고요. 함께하는 하얀 개가 지켜주고 있다라든지 동료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믿어버리는 바보의 순수함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바보처럼 귀가 얇다거나 또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인다, 생각 없이 움직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즉흥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바보가 어떠한 일정의 규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보 카드가 나왔다면 계획이 아직 안 섰다는 얘기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동경이나 즐거운 상상 같은 걸 가지고 나 이거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운을 물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난 준비 없이 막연하게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아직 시도하지도 않았는데 남들이 하니까 한번 해볼까라거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그 고개를 45도로 들고 있는 각도랑 태양이 밝다거나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진 게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냥 어깨 위에 있는 작은 가방, 이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원래 0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진 게 없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기는 하는데요. 그냥 단지 그냥 그 가방 크기로 봤을 때 그날 먹고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모으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보 카드가 여행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행자가 돈을 모았다라는 말 들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돈을 모으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때그때 써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상황은 썩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 가지가 좋아서 하는 사랑, 애정을 물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거,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한 가지가 마음에 들어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익살스러움, 모험가, 신들린 사람, 바보, 방랑자, 보따리 장사, 무직자 등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애정점에 있어서의 바보 카드, 주로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사랑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대부분이 순수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맹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안 좋게 엮였을 경우에 스토커적인 기질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바보가 싫다는데도 계속 좋다고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 네, 이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애정점에 있어서 그 바보 카드는 이 사랑이 혼자만의 맹목적인 사랑이 아닌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정역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정방역으로 나왔다거나 주변의 카드가 긍정적이라고 했을 경우에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다고 한다면 되게 순수한 사랑, 순수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는 즉흥적으로 사귀어볼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음에만 있는 사랑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거나 즉흥적인 호감 정도로만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역방향으로 나왔다거나 주변의 카드가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집을 피우고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을 시작하기도 전에 싫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 바보 같은 사랑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재물운에 있어서 바보 카드는 원래 무소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물운이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가진 게 얼마 없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하고요. 다만 불행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날 먹고 그날 쓸 수 있는 그날 필요로 한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돈,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바보 카드가 원래 이제 광대를 모델로 했거든요. 광대라는 것은 여기저기 떠돌면서 공연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버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소유의 목적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쓰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 카드가 나오면 재물운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두고 정력을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정방향으로 나왔거나 주변의 카드가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재물이 들어올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마치 광대가 공연을 하고 돈을 얻어내는 것처럼 자신은 단지 즐겁게 즐겼을 뿐인데 생각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처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바보 카드가 가지고 있는 배낭에 들어갈 만한 만큼의 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 황제나 여왕 카드를 만났다면 의외로 좀 더 큰 재물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나 여왕이 이제 광대를 부르는 것은 궁에 들어와서 공연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자유롭게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연한 대가를 일정하게 보장받고 돈을 버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공연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거리에서 하게 되면 공연 수입을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관공서를 끼고 움직이게 될 경우에 또는 큰 기업이나 뭐 이런 데를 끼고 움직이게 될 경우에 공연한 가치를 보장받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서 황제나 여왕 카드를 만났다면 의외로 큰 재물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역방향으로 나왔다거나 카드가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쓸 곳은 많지만 돈 들어오는 것은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갑작스럽게 나가는 돈이 많다거나 쓸데없이 돈이 나가는 것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가지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노력에 비해서 들어오는 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나 여왕 카드를 만났다고 해도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큰 돈을 벌기 어렵다라는 의미이고요. 악마나 죽은 카드를 만났다면 고생해서 번 돈을 진탕 다 써버리고 없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든 없든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직업적인 의미에서 직업정에서의 바보 카드는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자유롭게 공연을 하는 사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직업이나 아르바이트, 여행이나 무역에 관련되는 일 또는 예술가 등의 직업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되는 그런 직업은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방향일 경우에 이제 그 프리랜서 예술가 또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계약직일 수도 있고 파트타임일 수도 있습니다. 역방향일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이거든요. 예술가나 프리랜서 거지를 해놓고 돈을 못 받는 사람, 취업을 했다고 한다면 또는 취업을 물었다고 한다면 원하는 회사에서 받아줄 생각이 없다거나 그러는데 혼자만 고집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의 스펙이 낮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직이나 이사를 생각을 한다면 즉흥적으로 옮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을 뜻해요. 오랫동안 계획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직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될지 안 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정방향이라고 한다거나 주변의 카드가 긍정적일 경우에 이사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거나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정방향이기 때문에 이미 짐을 쌌어요. 또는 이미 이사갈 준비가 다 됐어요 라고도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역방향일 경우에 이사가 부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짐을 다 쌌더라도 풀어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역방향은 눈앞에 절벽,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 고생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학업점에 있어서 바보카드는 상당히 난해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때로는 천재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바보 같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좀 그렇지만 특정한 분야가 굉장히 발달해서 장애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처럼 어느 분야는 약한데 어느 분야는 굉장히 강한 그런 점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보카드로 학업점을 점을 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얘기해주기가 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정방향이거나 주변 카드가 좋을 경우에 생각밖의 의외의 점수, 좋은 점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의외의 점수라고 하는 것은 찍은 것들이 잘 맞았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거나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길이 나한테 잘 맞는다거나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역방향일 경우에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쉽겠죠. 전혀 엉뚱한 분야를 공부를 했다거나 시험 범위가 아닌데 공부를 했다거나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하얀색 개, 즉 동료, 친구가 조언하는 것을 잘 들으라고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시험 범위를 잘못 예측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건강점에 있어서 바보카드는 아픈 곳이 많다가 아니라 잔병치레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0번 카드는 숫자 0번은 없다라는 의미이고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질병이 있어도 큰 질병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단지 관절염 정도 여행을 많이 했으니까 또는 복통이라든지 가볍게 약 먹으면 낫을 수 있는 병들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정방향이거나 주변에 있는 카드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다면 가벼운 관절염, 여행으로 인한 신경통, 찰과상 등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으니 병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단지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니 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겠고요. 역방향이거나 주변에 있는 카드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조금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봐야 한다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이 바보 카드의 기본적인 의미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감정이 변화하는 조울증이나 비정상적인 신체 리듬, 충동이나 광기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병원에 갈 만하면 가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장소적인 의미에서의 바보 카드는 생각지도 못한 장소를 의미할 수 있고요. 여행을 다니는 모습에서 외국이나 낯선 장소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광대는 대체적으로 광장이나 사람들 많은 곳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보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0번은 아직 그대로의 의미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처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멀리 못 갔다라고. 정방향일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카드가 긍정적이거나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장소, 점을 보는 사람의 가까운 곳에 있는 장소라든지 광장이라든지 공연을 많이 하는 곳, 제가 홍대에 있는데 이 홍대 이 거리에서도 공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역방향이거나 주변의 카드가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 절벽이나 위험한 곳, 건물 옥상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산속 깊은 곳 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왜? 0번이잖아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바보 카드, 0번 바보 카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